두 번째 영상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하다가 지난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비전공자의 영상 제작 입문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 혹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며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저는 2020년도에 구피 지원으로 학원을 다녔었는데 100% 전액 지원이었었고 따로 식대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학원을 등록할 때만 해도 이전 경력 사항은 영상 편집과는 정말 1도 관련 없는 일만 했었고 사실 포토샵은 알아도 어도비는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평소에도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니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학원을 등록했어요. 당시에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 수는 12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부분 20대였고 저 또한 당시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서로 친목을 다지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람도 적었어요. 근데 이건 워낙에 케바케 사바사인 부분이라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여파로 학원에도 규제가 걸리면서 문을 닫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기면서 예정했던 수업 종료일보다 길어져서 다음 해인 21년도 봄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수업은 6개월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은 70%가 애프터 이펙트였고 20%가 프리미어 프로, 나머지 10%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상 편집보다는 모션 그래픽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네요.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달에는 각자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기간이었는데 포트폴리오를 빨리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빨리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면접을 보느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면접을 봤다는 확인증을 학원에 제출하면 돼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을 제외하면 다 똑같은 생초보 수준이라 실력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후부터 달라지는 건 개인의 이해력 차이도 있지만 집에서 얼마나 따로 공부를 하느냐인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 초조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는 벌써 면접 보러 다니는데 누구는 아직 개인 포트폴리오도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느긋한 마음으로 하시면 마지막에는 쫓기듯 조급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과 플러스로 마지막에 제작한 개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강사님이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라고 하셔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력상 그리고 작업물에 대한 소개를 담은 디자인 포트폴리오 PDF 파일과 기본 이력서, 영상물을 올려놓은 사이트 총 3개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학원에서 만드는 작업물은 회사에서도 학원 작품인 걸 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번 수십 개의 같은 작품이 담긴 이력서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까요. 학원 작업물은 만들어 놓은 작업물이 워낙에 없으니까 구색 맞추기 용도 정도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만든 개인 작업물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거 하나로 취업 준비를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이력서를 10군데에서 15군데씩은 넣었는데 제가 회사를 고른 기준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나무라는 판단이 들 것, 채용 공고가 성의 없지 않을 것, 규모가 최소 직원 10명 이상일 것 이렇게 3개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 실력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관련 경력도 없는 신입인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당연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보면 채용 공고 설명도 부실하고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어떤 걸 원하는지조차 적지 않고 대충 올려놓은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영상 쪽에 무지한 사람이 올린 공고 같은 게 있어요. 신입으로 구하는데 촬영, 영상 편집, 모션 그래픽, 3D 모든 걸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한다는 아는 프로그램을 다 때려박아 놓은 공고들이 있어요. 그런 공고들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원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0인 이상의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매일 이력서 수십 개를 넣고 하루에는 많게는 3번까지 본 적이 있고 대부분 하루에 한
번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지방으로 이사 오면서 느낀 건데 다들 서울로 모이는 이유가 있구나 싶은 게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있어야 이력서를 넣고 도전이라도 하는데 그냥 없어요. 제가 눈이 높아진 게 아니고 그냥 관련 회사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면접을 보면서 괜찮은 회사를 찾다가 들어간 첫 회사에서 인생 처음 4대 보험 미납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었는데 겉모습만 보고 믿었다가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직원 수가 40명이 넘고 강남에 위치한 건물에 좋은 분위기인 회사라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다른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월급 한 달 밀리는 건 애교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들어간 첫 회사에서 한 달 만에 퇴사를 하고 곧바로 두 번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직원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사장님 마인드도 굉장히 훌륭하셨지만 결혼 이슈로 인해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고 싶은 회사를 찾지 못해서 영상과는 무관한 다른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자주 듣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독학 vs 학원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잘 한다 하시면 독학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독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부분은 스킵하고 모르는 부분만 공부할 수 있고 학원을 다니면서 소모되는 에너지와 시간도 상당하거든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절약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혼자서 무언가를 할 때 게으르고 미루는 게 일상이라면 학원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책찍질해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구피지원 강사님들이 대부분 현업에서 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들을 수도 있고 작업을 하다가 막힐 때 다이렉트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학원마다 강사님마다 너무 달라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맞는 곳을 찾아야겠지만요. 때문에 독학과 학원 중 뭐가 낫다는 본인의 성향과 얻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30대에 도전하는 건 늦을까요? 주변에서 보면 30대 혹은 그 이상의 연령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2의 직업을 찾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한 게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듣고 경험한 것을 생각해보면 다른 직업에 비해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확실히 적은 분야이긴 해요. 실제로 학벌보다 실력이 우선된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은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열심히 남들보다 2배, 3배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실 텐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신입에게 큰 결과물과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더 젊은 사람을 선호하기도 하고 이미 회사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과 비슷하게 어울릴 수 있는 나이대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또 기존에 있는 선임의 나이보다 신입의 나이가 많다면 달가워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여러모로 경쟁력에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보다 불리한 입장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장점을 찾아본다면 우선 어떤 직종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라는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살아온 만큼 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또한 진부할 수 있지만 현실은 사실 질문하는 본인들이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건 절대 존재할 수 없고 간절히 원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한다면 기회는 꼭 오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공자인데 국비 지원으로 배우고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다만 눈은 낮춰서 실력을 쌓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사실 주변만 봐도 전공 그대로 살려서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대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비전공자보다도 개인마다 타고난 센스나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라는 타이틀보다 내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위해 얼만큼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따라 취업의 여부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학원이랑 강사님은 정말 잘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케바케가 너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부업 또는 투잡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천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을 하던 인포그래픽을 하던 홍보 영상을 찍던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 10분짜리를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가요? 정말 기본 말자막만 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상 원본을 보면서 편집점을 잡고 1차, 2차 컷 편집을 하면서 또 보고 자막을 달면서 또 보고 효과음이나 포인트 자막을 넣으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원본 영상의 길이가 7시간에서 8시간짜리라면 촬영한 캠이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4대라면 생각한 것처럼 간단하게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영상 편집이나 영상 제작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 것 같아요. 배워보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라면 모를까 저라면 절대 돈 때문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비전공자로 영상 제작에 입문하게 된 이야기와 많이 들어본 질문들에 대해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신입으로 막 배우다가 의도치 않게 중단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함에도 이 길을 계속해서 선택한 이유는 제가 재밌어서인 것 같아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대답이지만 반대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재미있으니까 하는 일이라 돈이나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계신가요?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되는 느낌이 제가 집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고 있거든요. 이런 컵도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남편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냐고 하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당일은 별거 없어요. 그 크리스마스까지를 즐기는 게 저의 행복이라 요즘 기분이 너무 몽글몽글하네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행복한 연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처음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사이트들과 추천드리는 강의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 유튜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